2년 넘게 끌어온 강남 음마아파트 재건축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최고 49층의 재건축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층고 제한을 둔 서울시와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조진희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이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에 여러모로 관심이 쏠렸었잖아요. 네. 음마아파트 재건축 계획 자체를 심의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는데 이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미 2015년대도 똑같은 내용,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이제 심의를 했던 것들인데 조정을 이제 서울시가 얘기를 했던 것들이 이번에도 저희 반영이 되지 않았으니까 네. 심의 자체가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그때도 이제 49층 고층을 이제 그 주장을 했던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재건축 단지가 새로 들어가게 되면 그 교통 혼잡 부분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교차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거랑 차량 이렇게 보행로를 분리를 해서 그다음에 공공 기여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추가가 돼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추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심의 자체를 보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실제 재건축 정비 계획안이 심의 없이 보류된 사례가 예전에도 있었습니까? 예, 대표적인 사례를 어떻게 보면 재벌 특혜라는 얘기가 나왔던 장충동에 있는 신라호텔이 한옥호텔을 다시 짓는 거에 대한 시축 허위가 네.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 두 차례는 아예 그 보류 반려가 있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자연 미관지구라든가 역사 미관지구 그다음에 공공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지구의 어떤 건축 심의는 굉장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그렇게 어떤 특수 집단이나 일부 재벌들을 위한 정책은 반영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이 정확히 따지자면 부결은 아니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부결이 되게 되면 재건축 심의 자체가 5년 정도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재산권에 대한 행사도 어떻게 보면 더 하락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반려라든가 보류라고 한다면 다시 재상정을 해서 심의를 할 수 있다는 네. 면에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네. 이번에 이 서울시 기준에만 허용이 된다면, 네. 그러니까 충분히 상정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미 예전 2008년도에 나왔던 서울도시계획 2030 기본계획안에 보면 서울의 그 모든 도시 심의 기준에 있어서는 공공의 이득을 먼저 한다. 그리고 보행자 위주, 걸어다니고 살기 좋은 서울로 만들겠다라는 이미지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성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이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회를 준 거에 대해서 이번에 안이 전체에 보완이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다시 보완이 된다고 하면 재상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서울시가 층고 제한을 놓고 불가 방침을 내놓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고집이라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음마아파트가 이렇게 기존 정비안을 고수하는 이유는 뭘까요? 대표적인 사례를 좀 비교해 드린다면 최근 들어서 이제 그 강남이나 송파에 그 재건축되고 있는 단지들을 찾아가 보면 동과 동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일조권이라고 하는 환경 영향도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아파트의 가격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이제 하락하는 그런 네. 반응들이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음마아파트라든가 압구정, 한양, 현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1대1을 대더라도 아파트에 대한 그 가치를 더 높이는 쪽으로 가겠다. 결국에는 어떤 재산 가치를 높인다라는 부분이 가장 크고요. 특히 이제 조합의 이득권에 있어서는 이제 그 건설을 하는 건설사를 통해서 좀 더 유리한 요건을 갖추고 가기 위해서 용적률이라든가 종상향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만큼 또 높이 지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점에서 또 이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계속 고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전 또 궁금한 게 이 음아파트 측에서 이번 심의에 정말 통과할 것을 기대하고 넣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거든요. 이제 이런 얘기를 또 방송에서 하기 좀 곤란한데 저희가 그 재건축조합장님들을 이렇게 좀 만나서 면담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그 확고한 그 의지들을 갖고 계신 단지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번에도 정부가 강남에 대한 재건축을 규제하려고 했던 것만큼 어떤 빈부격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방향이었는데 특히 저희가 얘기하는 어떤 압구정이라든가 청담이라든가 이쪽 대치동권 같은 경우는 그 자금상의 문제가 결국 없는 그리고 또 장기 보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벗어나시는 그 단지들 중심으로는 좀 더 강하게 우리는 자산 가치를 높이는 쪽에 더 재건축 방향을 갖고 가겠다 이런 성향들이 좀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그런 같습니다. 의지를 또 표명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봐도 되겠군요. 네. 내년에 이제 부활되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도 그렇고요. 이번 파리 부동산 대책에 따른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영향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음마아파트의 층고 제한을 놓고 다른 사업 중에도 좀
좀 위축 여파가 상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미 심의가 통과되지 않은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방향 중에 하나는 이번에 이제 파리 대책위에서 재건축조합 그 설립 인가 이후에 3년 동안 사업 시행 인가가 안 나면 양도가 가능하다. 그럼 오히려 사업을 늦추겠다라는 네. 역효과 반응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이제 주택담보대출 비율이라든가 주택보증공사에서 110%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증을 하는 중도금 대출 부분이 또 문제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사업성에서의 영향, 그 단기나 중기 입장에서는 가격을 하락한다거나 네. 오히려 지금도 이번에 발표가 나오선 음아파트 하루 사이에 5천만 원 이상 또 가격이 네.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그 좀 더 나아지긴 못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하락 영향을 갖고 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편 이제 이번 기회로 해서 서울시에서는 초고층 관리 기준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에도 불똥이 튈 전망인데요. 자연스럽게 잠실 주공 5단지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이번 음마아파트 때랑 비슷한 시기에 이제 상정을 했는데 이것도 네. 역시 보류가 됐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잠실 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한강변 같은 경우는 좀 낮게 잡혀지고 있고 잠실역 주변으로는 50층에 대한 고도를 이미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유리한 조건이긴 하지만 그 안에 학교 용지라든가 도로 용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 사항들이 있었는데 그 전체 사항 중에서 너무 시간이 모자라서 이번에 상정이 안 됐으니까 30일로를 좀 연기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원래 얘기했던 것들이 좀 추가가 된다면은 좀 더 가치가 있어질 것 같고 특히 이제 잠실 5단지 같은 경우는 요번에 이제 파리 대책에 나왔던 규정을 놓고 본다면 그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사업 시행 인가까지 2년 6개월이 넘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 양도권도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지금 관심이 제일 많이 높아져 있고 30일 발표가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잠실 5단지하고 반포 6단지 같은 경우는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네, 결국 현재로서는 단지마다 사업 속도를 내느냐 늦추냐의 갈림길에 지금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도 전해드리긴 했는데 지금 강남구 서초구 집 가격이 이제 반년 만에 좀 하락세로 돌아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맞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문가님? 아무래도 이제 그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질문이 나오고 있는 게 네. 다주택자, 특히 이제 너무 많은 것들 말고 1가구 2주택자 비과세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민감해서 오히려 4월 전 때는 미리 매도를 하겠다라는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 하락은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재건축 속도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양도가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사업을 늦춰서 정권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장 이제 정부 규제도 지금 예상이 더 돼 있고요. 네, 양도세 맞습니다. 중과나 분양가 상한제 이 겹겹의 규제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도 보고 있는데 앞으로의 강남권 재건축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우선 단기, 중기는 하락이라든가 네. 이미 그 거래 단절이라는 용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합권 양도가 되지 않는 그런 단지 같은 경우는 이미 거래 단절 형태로 나가고 있고요. 양도가 가능한 것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단기적으로는 일부는 있겠지만 좀 더 관망세를 가져갈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이제 신축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굉장히 위치가 좋습니다. 네. 건물만 낡았기 때문에 그래서 입지가 좋은 그런 부동산의 가치를 놓고 봤었을 땐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있는 세력들을 통해서 오히려 개편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시장들을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이제 정책들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난 주머니에 더 많은 정책을 갖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셨는데 기왕에 이렇게 이제 손을 보시고 또 이제 좀 안정화를 만들고 있는 입장에서 좀 더 세분화돼서 이번에 서민들이 좀 피해를 안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정책이 좀 보완됐으면 했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